발자국 연구소입니다. 2022년 1분기는 만만치 않은 시즌이었습니다. 기록이란 기록은 다 갈아치운 귀멸의 칼날, 장장 10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진격의 거인 파이널 시즌 등 중위권은 몰라도 상위권 따기는 정말 힘든 애니 꽉 찬 집이었죠. 그래서 더더욱 이 애니의 흥행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 한국에서도 1등, 일본에서도 1등, 심지어는 그 힘든 북미에서도 1등 찍으면서 당당하게 1분기 3대장 안에 이름을 올려버렸습니다. 오늘은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 줄여서 비스크돌의 이기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분석에 앞서 애니메이션 2기가 나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과연 뭘까요? 아무래도 BD 판매량이 많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청률이 높았다면 가능성이 있겠죠. 우선 애니화할 분량이 그래도 있어야겠죠? 전부 맞습니다. 애니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바로 상업성입니다. 소위 말하는 어른의 사정이라는 거죠. 애니 한 편에 들어가는 돈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한화에 기본 1억에서 1억 5천씩 들어가고 2에서 3억을 쓰는 제작사도 드물지만 있긴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 성우 급료나 홍보비 등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절대 만만치는 않은 수준이고요. 그렇다면 이 돈을 다 누가 내나?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제작위원회입니다. 출판사, 음반사, 방송사, 애니 제작사 등등의 대기업들이 모여 제작위원회를 만들고 이들이 각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투자한 지분만큼 나눠 가지는 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성공하면 돈방석에 앉지만 못 팔면 당연히 돈도 못 받습니다. 즉 1기가 성공하지 못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속편 제작의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어느 정도 팔려야 확정적으로 2기가 제작된다는 걸까요? 과거에는 블루레이 DVD 평균 판매량 3,000장에서 4,000장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봤습니다. 여전히 일본은 이 블루레이 DVD 시장도 크기 때문에 여기서 제작비를 전부 회수하고 이득을 볼 수 있다면 베스트겠죠. 하지만 블루레이가 많이 팔리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이죠. 돈 벌 방법이 다양해진 겁니다. 과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 OTT 서비스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에 애니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일본에서 전 세계로 대폭 확대되었고 스트리밍 수익도 극대화되었죠. 과거에는 주 소비자가 주로 일본인들이었다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소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BD 판매량과 스트리밍 수익보다도 더 비중이 높은 게 바로 굿즈 판매량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작은 열쇠고리나 클리어 파일부터 넓은 의미로는 성우 이벤트나 IP를 활용한 게임들까지 2차, 3차 창작이 당연한 시대가 되면서 굿즈 시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스토리보단 캐릭터에 초점을 맞춘 양산형 애니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애니가 안 팔리더라도 굿즈 수익으로 대박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일단 만들어 보는 거죠. 어쨌든 스트리밍 수익, BD 판매량, 굿즈 인기에 3박자를 갖췄다면 2기 제작에 상당히 가까워진 셈입니다. 딱 한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요. 일단 비스크돌은 어떨지, 그 변수는 무엇일지 바로 알아보죠. 자, 그렇다면 비스크돌의 상황을 볼까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얼마나 성공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블루레이 DVD 판매량입니다. 보이시나요? 아마존 애니메이션 DVD 전체 판매 순위에서 현재 베스트셀러 5위에 안착해 있고 최고 2위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비스크돌의 블루레이 DVD는 한 권에 2화씩 총 6권이 발매되었는데요. 단 한 권도 빠짐없이 전부 베스트셀러 50위 안에 랭크인을 성공했습니다. 아직 예약 판매 기간이기 때문에 자세한 판매량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정도 줄 세우기라면 벌써부터 든든하죠. 스트리밍 순위를 보겠습니다. 이제 완벽히 대세가 된 스트리밍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는 아마존 프라임 재팬, 넷플릭스, 훌루, 유넥스트 등 다양한 회사에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가장 구독자가 많은 아마존 프라임 재팬에서 1위, 유넥스트와 훌루에서는 각각 1위, 3위입니다. 한국과 북미는 더 상황이 좋은데요. 한국에서는 라프텔에서 1등, 북미에선 애니메 트렌딩에서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만화 판매량은 어떨까요? 작년 11월 애니화되기 전에도 이미 200만 부를 돌파하기는 했었지만 애니화 이후에는 판매량이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2월 말 기준으로 500만 부를 돌파하면서 매출이 2배 이상 상승했죠. 이때 작가를 제외한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출판사인 스퀘어 에닉스인데요. 아시다시피 스퀘어 에닉스는 비스크돌 제작위원회에 속해 있으니 애니화 수익과 원작 판매 수입 일석이조로 가져갈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굿즈 판매량, 가장 기대되는 수익입니다. 일반적으로 굿즈 판매량은 캐릭터 인기에 비례하는데요. 비스크돌의 주인공 키타가와 마린의 인기는 이번 분기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미 화제가 되었었고, 앞서 나왔던 북미의 애니메이션 설문조사 사이트 애니메 트렌딩에서도 캐릭터 차트에서 남녀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또 애니메이트, 아미아미, 라쿠텐, 애니플렉스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블루레이 구입 시 특전을 증정하고 있는데, 아까 보신 7,700엔짜리 블루레이 DVD가 벌써 완판된 것을 보면 굿즈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피규어나 포스터 같은 실물 굿즈뿐 아니라 각종 게임 콜라보나 이벤트 등의 수익까지 고려한다면 수익은 더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지표를 근거로 1차 결론을 내자면 주 수입인 굿즈와 블루레이 DVD 판매량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스트리밍 성적도 아주 좋은 편이며 원작의 인기도 치솟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이기는 거의 확실해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 더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비스크돌은 9권까지 정발되었습니다. 그중 1기 분량은 1권부터 5권의 일부분까지, 즉 4.5권 정도의 분량인데요. 단순 계산으로는 9권까지만 발행되면 2기를 낼 수 있겠으나, 조사해본 결과 5권부터 9권까지는 코스프레 관련해서 중복되는 내용이 조금 있다고 하네요. 즉 최소 10권까지는 나와줘야 안정적으로 1기만큼 진도를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비스크돌의 정발 텀이 살짝 길다는 것인데요. 권당 텀이 거의 6개월입니다. 3월에 9권이 나왔으니 최소 8월은 돼야 10권이 나온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애니 1쿨 제작에는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래도 촉박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작가와 협의해 오리지널 스토리를 만들어도 되고, 에피소드를 더 길고 완성도 있게 각색시켜도 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최종 결론입니다. 어떤 지표로 봐도 비스크돌은 확실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원작 분량이 살짝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90% 이상 2기 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기는 언제 나올까? 1기 방영 끝남과 동시에 2기 발표를 해버리고 바로 제작에 들어가면 올해 4분기에 볼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리지널 에피소드를 넣든 10권 에피소드까지 확실하게 넣든 해서 내년 1, 2분기쯤 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발자국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